안녕하세요. 건강궁금TV 시청자 여러분, 재활의학과 전문의 김도현입니다. 오늘은 특히 60대, 70대 어르신들께서 많이 궁금해하시는 주제를 가져왔어요. 선생님, 집에 실내 자전거 있는데 이것만 타도 운동이 되나요? 정말 자주 받는 질문입니다. 요즘 코로나19 이후로 실내 운동기구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잖아요. 특히 실내 자전거는 날씨나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집에서 할 수 있어서 많은 분들이 구입하고 계시더라고요. 하지만 과연 실내 자전거만으로도 충분한 운동 효과를 얻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실내 자전거는 분명히 훌륭한 운동입니다. 특히 6070대 어르신들에게는 매우 적합한 운동 중 하나예요. 하지만 완벽하지는 않다는 점도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왜 그런지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실내 자전거의 장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관절에 무리가 적습니다. 걷기나 조깅과 달리 실내 자전거는 앉은 상태에서 하는 운동이라 무릎, 발목, 허리에 가해지는 충격이 현저히 적어요. 특히 관절염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정말 좋은 선택입니다. 저희 병원에 오시는 70세 할머니 한 분이 계시는데 무릎 관절염 때문에 걷기도 힘들어 하셨거든요. 하지만 실내 자전거로 운동을 시작한 후에는 무릎이 아프지 않으면서도 운동한 기분이 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실제로 자전거 운동은 앉은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체중이 관절에 직접 실리지 않아서 그런 효과를 볼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장점은 심폐기능 향상입니다. 실내 자전거는 대표적인 유산소 운동이거든요. 꾸준히 페달을 밟으면 심박수가 올라가면서 심장이 더 많은 혈액을 펌프질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심장 근육이 강해지고 폐활량도 증가해요.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주 3회 30분씩 실내 자전거를 탄 60대 이상 성인들의 최대 산소 섭취량 25에서 20% 증가했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는 하체 근력 강화 효과가 있어요. 페달을 밟는 동작에서 허벅지 앞쪽의 대퇴사두근, 뒤쪽의 햄스트링, 종아리 근육, 그리고 엉덩이, 근육인 대둔근까지 모두 사용됩니다. 특히 강도를 높여서 타면 근력 운동 효과도 상당해요. 네 번째 장점은 안전성입니다. 실외에서 자전거를 타다 보면 넘어질 위험이 있잖아요. 특히 균형 감각이 떨어진 어르신들에게는 위험할 수 있는데 실내 자전거는 고정되어 있어서 넘어질 염려가 없습니다. 또한 날씨나 교통 상황에 관계없이 일정한 환경에서 운동할 수 있어요. 다섯 번째로는 칼로리 소모 효과가 뛰어납니다. 체중 70kg인 성인이 보통 강도로 30분간 실내 자전거를 타면 약 200에서 250칼로리를 소모해요. 이는 같은 시간 빠르게 걷기를 하는 것보다 더 많은 칼로리를 소모하는 수치입니다. 여섯 번째로는 심리적 만족감이 큽니다. 화면을 보면서 운동할 수 있고 거리나 칼로리, 시간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서 성취감을 느끼기 쉬워요. 또한 TV를 보거나 음악을 들으면서 할 수 있어서 지루하지 않다는 것도 큰 장점이죠. 하지만 실내 자전거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상체 근력 강화에는 한계가 있어요. 자전거는 주로 하체 위주의 운동이기 때문에 팔, 어깨, 등, 복부 근육의 발달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특히 노화가 진행되면서 상체 근력도 많이 떨어지는데 이 부분은 별도의 운동이 필요해요. 두 번째로는 골밀도 향상에 한계가 있습니다. 뼈가 강해지려면 중력에 맞서는 체중 부하 운동이 필요한데 앉아서 하는 자전거 운동은 이런 효과가 제한적이에요. 물론 아예 효과가 없는 건 아니지만 걷기나 계단 오르기만큼의 골밀도 개선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세 번째로는 균형 감각 훈련이 부족합니다. 실내 자전거는 고정되어 있어서 균형을 잡을 필요가 없거든요. 하지만 일상생활에서는 서 있고 걷는 동작이 대부분이라 균형 감각이 매우 중요해요. 특히 낙상 예방을 위해서는 균형 감각 훈련이 필수인데 이 부분은 실내 자전거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네 번째로는 기능적 움직임 훈련의 한계예요. 실내 자전거는 정해진 동작만 반복하는 운동이라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다양한 움직임을 연습하기에는 부족해요.
계단 오르내리기, 의자에서 일어서기, 물건 들어 올리기 같은 기능적 움직임은 따로 연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실내 자전거를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요? 제가 환자들에게 권하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도 설정이 중요합니다. 초보자는 가장 낮은 강도부터 시작하세요. 운동하는 동안 옆 사람과 대화할 수 있을 정도의 강도가 적당해요. 숨이 너무 차거나 다리가 아플 정도로 하면 안 됩니다. 점진적으로 강도를 높여가는 게 중요해요. 시간은 처음에는 10에서 15분부터 시작하세요. 몸이 적응되면 점차 늘려서 최종적으로는 30에서 40분 정도까지 하시면 됩니다. 너무 오래 하면 오히려 무릎이나 허리에 무리가 갈 수 있어요. 빈도는 주 3에서 4회가 적당합니다. 매일 하시려면 강도를 낮춰서 가볍게 하시고, 강도 있게 하시려면 하루 걸러 하루 하시는 게 좋아요. 근육 회복 시간을 주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자세도 중요합니다. 등받이가 있는 타입이면 등을 대고 앉으시고, 없다면 허리를 곧게 펴고 앉으세요. 무릎이 완전히 펴질 때까지 페달을 밟으면 무릎에 무리가 가니까 약간 구부러진 상태에서 끝나도록 안장 높이를 조절하시는 게 중요해요. 발의 위치는 페달의 중앙 부분에 발가락 뿌리 부분이 오도록 하시고 발끝이 아래쪽을 향하도록 하세요. 발목을 너무 꺾거나 발가락으로만 페달을 밟으면 발목에 무리가 갑니다. 호흡도 신경 써야 해요. 페달을 밟을 때 숨을 내쉬고 올릴 때 들이마시는 리듬을 만드시면 더 효과적입니다. 절대 숨을 참으면서 하시면 안 돼요. 이제 실내 자전거와 다른 운동을 조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실내 자전거의 한계점을 보완하려면 다른 운동과 함께해야 해요. 상체 근력을 위해서는 아령이나 밴드를 이용한 운동을 추가하세요. 실내 자전거를 타기 전이나 후에 1공에 5분 정도 팔, 어깨, 등 운동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특히 어깨를 돌리는 동작, 팔을 위로 올리는 동작 등 근육을 수축시키는 동작이 도움이 돼요. 균형 감각을 위해서는 한 발로 서기 연습을 하세요. 처음에는 벽이나 의자를 잡고 시작해서 점차 혼자 서는 시간을 늘려가시면 됩니다. 또한 발 뒤꿈치와 발끝을 번갈아가며 걷는 텐덤 워킹도 도움이 되고요. 골밀도를 위해서는 일주일에 2에서 3회 정도는 서서 하는 운동을 추가하시는 게 좋아요. 제자리에서 발끝 들기, 스쿼트, 계단 오르내리기 같은 운동들이 뼈에 자극을 줘서 골밀도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기능적 움직임을 위해서는 일상생활 동작을 연습하세요. 의자에 앉았다, 일어서기를 10회씩 3세트. 무릎을 굽혔다, 펴는 동작, 팔을 머리 위로 뻗는 동작 등을 실내 자전거 운동 전후에 해주시면 좋습니다. 실제 환자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65세 남성 환자분이 계셨는데 당뇨병과 고혈압이 있으셔서 운동이 필요한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무릎 관절염 때문에 걷기 운동이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실내 자전거 운동을 권했습니다. 처음에는 하루 15분, 주 3회로 시작했어요. 3개월 후에는 30분까지 늘렸고 6개월 후 검사에서 혈당 조절이 개선되었고 체중도 5kg 감량되었습니다. 더 중요한 건 환자분이 운동하는 재미를 알게 되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끝나지 않고 실내 자전거와 함께 상체 운동과 균형 감각 운동을 추가로 지도했습니다. 결과적으로 1년 후에는 전반적인 체력이 크게 향상되었고 일상생활도 훨씬 활발해졌어요. 반대로 실내 자전거만 고집하신 분도 계셨어요. 68세 여성분이었는데 자전거만 타도 충분하다고 생각하시고 다른 운동은 전혀 안 하셨거든요. 6개월 후 검사에서 하체 근력은 향상되었지만 상체 근력과 균형 감각은 오히려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어요. 이 사례를 통해 균형 잡힌 운동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이제 실내 자전거 선택 시 고려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등받이가 있는 모델을 선택하세요. 허리에 무리가 덜 가고 안정적으로 운동할 수 있어요. 두 번째로 강도 조절이 부드럽게 되는 제품이 좋습니다. 갑자기 강도가 확 올라가는 제품보다는 세밀하게 조절 가능한 제품이 안전해요. 세 번째로 안장 높이 조절이 쉬운 제품을 고르세요. 개인의 체형에 맞게 조절해야 부상을 예방할 수 있거든요.
네 번째로 디스플레이가 보기 쉬운 제품이 좋습니다. 시간, 거리, 칼로리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어야 동기부여가 됩니다. 다섯 번째로 소음이 적은 제품을 선택하세요. 아파트나 연립주택에서는 소음 문제가 중요하거든요. 주의사항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무릎이나 허리에 심한 통증이 있으시면 의사와 상담 후에 시작하세요. 두 번째로 심장질환이나 고혈압이 있으시면 운동 강도를 의사와 상의해서 정하시고 운동 중 가슴 통증이나 호흡곤란이 생기면 즉시 중단하세요. 세 번째로 당뇨병이 있으시면 혈당 변화에 주의하시고 저혈당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운동을 멈추고 당분을 섭취하세요. 네 번째로 운동 전후 스트레칭을 빼먹지 마세요. 특히 허벅지와 종아리 스트레칭이 중요해요. 마지막으로 수분 보충을 잊지 마시고 운동 중에도 틈틈이 물을 드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6070대 어르신들에게 실내 자전거는 훌륭한 운동기구입니다. 관절에 무리가 적고 심폐기능 향상에 효과적이며 안전하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하지만 실내 자전거만으로는 완벽하지 않으니 상체 운동, 균형 감각 훈련, 골밀도 향상을 위한 체중부하 운동을 함께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실내 자전거를 현명하게 활용하셔서 건강한 노후를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건강궁금TV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모두 건강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각에서 건강을 바라보는 유익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단순한 의학 정보를 넘어서 삶의 질을 높이고 진정한 웰빙을 추구할 수 있는 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몸과 마음이 조화로운 진정한 건강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